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 보에게 말합니다. 홍범도 장군과 함께 2023년 다시 소환된 또 다른 역사 속 인물,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후보자의 주관적인 의지입니까? 아니면 보훈처의 내년 사업 계획입니까? 제가 하여튼 보훈처장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 보훈처의 내년 사업 계획이기도 하죠. 기관장의 또 뜻이 그런 데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에 빛나는 연합군과 때마침 30여 년 만에 돌아오신 이승만 박사를 환영하는 시기. 올해 4월 국가보훈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독립을 속히 이루기 위해서 3천만이 한 덩어리가 되자고 열렬히 외치셨다. 이 민족적 성전에 참여한 수만 시민들은 이후 민간재단이 시민 모금을 한 뒤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모금 방식이 바뀌었고 배우 이영애 씨가 5천만 원을 기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게 조 단위로 가면요 공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전국 관련된 전부 다 그러고 이 저쪽에 꽂혀 있는 건 옛날 것들이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지금 현재는 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에서 모금을 하고 어느 정도 목표 금액이 되면 그 정부에서 30%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1일에 처음으로 이제 신문에 그 모금 광고를 냈는데요. 지금 11월 22일 현재는 60억은 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와중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시장경제를 채택했는데 최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를 동맹인 미국을 끌어들이고 유엔을 끌어들여서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뚜렷한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어떤 지도자라도 해내기 어려운 그 대단한 일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인근의 송현동을 최적의 부지로 제시하는 등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역사적으로 정말 필요 이상의 나쁜 대통령으로 평가돼서 저는 그건 좀 억울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은 7이고 과는 3이다. 공은 8이고 과는 2다. 대개 이렇게 제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시정부 기념관을 지을 때부터 이승만의 역사는 넣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따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동합니다. 기념관 건립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기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 유족들은 진상규명부터 선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골이에요. 꼭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미뤘다 다음 세대에 해도 될 일은 먼저 한다는 그 자체가 참 기막힌 일이에요. 저희로서는 힘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힘없는 국민도 국민이에요. 우리 아버님들 목숨은 그렇게 무슨 거나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억울한 거죠.
한편에서는 기념관 건립이, 다른 한편에서는 진상규명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2023년의 대한민국. 기념관은 기념관이고 진상규명은 진상규명이죠. 어떤 역사상의 팩트를 밝히는 일은 그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또 어떤 거는 증거가 사라지고 하긴 하지만 기념관을 세우는 것과 어떤 역사상의 사건을 더 명확히 발굴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 누구도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것만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50년대 초반의 그 기준을 가지고서 지금 21세기 2023년에 그걸 다시 그걸 끌어내가지고 하는 그걸 적용하려고 그 잣대를 들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과거의 독립운동 시기까지 또 소급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그는 진짜 시대착오적인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그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독립 어떤 투사로서의 어떤 정서를 준다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Белые и красные. Россия разделилась на два. Белые и красные. Белые вместе с японцами против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Красные против японцев за советскую власть. Теперь корейцы за кого могут стать? За белых, которые вместе с японцами воюют? Или за красных, которые против японцев воюют? Конечно, они все перешли на сторону красных. Другого выбора не было. Потому что главное, и это я убежден глубоко.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속에 국가보훈부는 장군의 공적과 역사적 위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대한민국은 위대한 독립의 영웅 홍범도 장군님을 최고로 예우하며 그 업적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고국의 품에 안기신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해 윤동주, 송몽규 지사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분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모시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호적을 창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유공자 포상이 시작된 1962년 홍범도 장군님을 서운하고 예우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그 예우에는 티끌만큼의 소홀함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가 정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적인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없이 평소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좌와 우 한데 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한번 아주 토론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는데 이 선거에 임해서 이 문제를 자꾸 튀어나오니까 이게 정치 문제화가 되니까 제대로 해명이 안 되고 일종의 정치화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시간의 흔적이고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역사란 흘러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깊은 위로와 아우동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김한홍님입니다. 김한홍님은 1949년 7월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인해 역사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입장을 함께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호소도 있습니다.